안녕하세요. 你好，こんにちは。 세메스가노.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남경민 님이 이 주제로 하자. 슬기로운 사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생활 하니까 왠지 좀 숨겨야 되나? 약간 은밀한 느낌? 그렇죠. 나만의 막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경민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사생활이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저처럼 살고 있나? 아니면 저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 가끔 들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생활이 정말 다른 남들 볼 때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다른 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저도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생활을 어떻게 보내세요?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보내시는 편인가요? 미아님은? 코로나 없을 때는 그때는 되게 직장 생활 다니고 이제 남은 시간은 배우고 싶은 거 배움? 그때는 되게 자격증에 대해서 욕심 많았었어요. 자격증. 네. 목표는 1년 한 해마다 새로운 한 개. 자격증을. 네. 1년에 한 개? 네. 욕심이 진짜 많으셨네요. 그때 목표 그런 거였었는데 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만 했었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배웠었어요. 뭐 수영도 배웠었고 여가 생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네, 여가 생활. 요즘에는 어떨 때는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진짜 어떤 순간에 길에서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많은가? 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 있었나? 그래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숨 막힐 정도로 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제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을 바꿔야 되나 계속 고민 생각까지 고민 중.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거 외에 다른 일정이라든가 여유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오히려 하셨던 사생활을 것 같아요. 조금 갖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미도리님은? 저는 시간 있을 때는 드라마 보거나 남편하고 산책하거나 산책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도리님의 사생활은 드라마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소소하지만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다음 날 그렇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에 있어서. 근데 미도리님은 아이들이 많아서 되게 바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사생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을 다 컸으니까 그 셋째까지는 이제 주말에도 집에 없고 다 뭐 학원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하고 그래서 만내만 있으니까 만내만 데리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그 여유가 생기셨군요. 아이들이 사생활이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이 각자 사생활로 네, 네. 바빠서 미도리님이 사생활이 생기신 생겼대, 거죠. 네. 경민님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바쁘다 보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예를 들면 시간 빼면 배우거나 온라인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저녁 때 알바하거나 3개, 4개 알바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면 어떠냐 해서 요즘에 제가 지체장애인 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격증도 따고 그분들의 속에 들어가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이렇게 빠르게 가지?
많이 내려졌어요. 조금씩. 네네.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내가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봉사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나는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민님과 살짝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렇게 빠르게 항상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삶의 박자, 속도를 조금은 늦춰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면서 사실 거예요. 네. 현정님은 어떻게 사생활을 너무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바빠요. 아니 다들 욕심도 많으시고 왜 이렇게 바쁘게 보내세요? 옛날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애들 크니까 돈가 필요하는 큰 돈 필요하니까 안 되겠다. 지가 포기하는 그 모습 보이지 않아라고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엄마 항상 있으니까 엄마 항상 그 엄마가 돈 많은 거 알았나 봐요.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바쁘니까 몸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예전에 항상 뭔가 바쁜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하고 또 할 일 없나? 이렇게 일 뭐 2가지, 3가지, 4가지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나?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저도 어느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너무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희경님은 어때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 토영님 한 얘기를 친구한테 했다가 욕을 이만큼 먹었어요. 왜요? 왜? 한가해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제목이 이제 슬기로운 사생활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롭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각자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살 때 보면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계속 앞에만 달리다 보니까 거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50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날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살펴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슬기로운 것 같다. 한 이야기고. 네, 미도리님은 어떤 게 슬기로운 걸까요? 저도 어떤 사람이 그 나이 들어 뭐 60, 70대 가지고 자기 생활은 그냥 애들 빚값하고 그 왔다 갔다 라이딩하고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열심히 살면 그거 애들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뭐 연민님도 이야기했지만 후회가 없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남들이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고 후회가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미아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나중에는 후회 없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현정님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나이가 30대 할 때는 뭐 애들 키우니까 알바만 했는데 좀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이 좀 바꿨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때는 열심히 돈 벌 걸 뭐 이런.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뭔가 안 따라와니까 좀 아깝고 아까웠던 마음이. 네. 희경님은 어때요? 어떤 게 슬기로운 걸까요?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육아에 좀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도 있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제 왕성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자꾸 앞으로 나가고 있고 저는 가만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뒤로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미도리님이 한 얘기랑 같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이 시간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의 가치 역시 과소평가돼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할 때까지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속도는 남들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속도에 맞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뒤돌아봤을 때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뒤돌아봤을 때도 그때는 그게 다들 최선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조금 저는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래 오늘도 오늘의 최선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만의 그 속도도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왠지 남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도 역시나 사실은 필요 없는 생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아닌 건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한,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판단만 들다면 그 속도감 같은 거는 상관없이 정말 아까 얘기했지 목표만 잘 정하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각자 어떤 생활이 슬기로운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런 생활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슬기로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